나는 누구인가? 유씨의 시작과 지금의 나.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유씨 도시조 유전, 호 죽간, 시호 문양공을 둘러싼 여러 고증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는 각각 전설의 뿌리, 중국 상계의 검토, 묘소와 유고의 발견, 그리고 유씨 계보의 상징적 기원인 공가방과 유루의 이야기까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도시조의 실제와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먼 기원은 하나라 공갑과 유루의 전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갑은 하왕조 제14대 국군으로 가뭄과 천재지변을 거치며 왕위와 하늘의 뜻을 둘러싼 극적인 서사를 지닌 군주로 그려집니다. 그가 2마리의 용을 기르게 되었고 이를 맡을 수 있는 인물로 동해지빈의 유루가 등장하면서 활용시 전승이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좌전에 기록된 활용시 도당시 유루의 계보와 함께 유씨 전승의 상고적 배경을 형성합니다. 이 상고 전승은 후대 유씨의 계보 의식과도 연결됩니다. 자료들은 유방에서 시작된 한나라 황실의 계보가 이어져 동방의 40세 후손 유전에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즉, 유씨 도시조는 단지 고려로 들어온 한 인물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중국 상고 계통 위에 놓인 존재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도시조 유전의 중국 상계 고증입니다. 강릉 유씨 26세, 부사공 후손인 역사학자 유범장 종친께서 사료를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의 글은 여러 족보가 도시조의 행적을 당나라 때, 혹은 5대 때, 혹은 파락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제각기 달리 적고 있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범장 종친은 한화대사전, 송사열전, 18사략 등의 사료를 대조해 도시조의 상계가 실제 중국 사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밝히려 합니다. 그 핵심 인물은 5대조 유면, 고조 유무, 증조부 유종입니다. 유면은 당 무종 회창 연간에 경원절도사와 태자태보를 지냈고 회골 정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무는 후당 천성 연간의 태위사마였으며 시호는 선간입니다. 유종은 송태종과 송진종 때 직학사를 지냈다고 정리됩니다. 이 기록들이 중요한 이유는 도시조의 생몰 연대와 동래 시기를 추정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의 관직과 시기를 통해 도시조가 중국에서 고려로 오기 전 어떤 시대를 거쳐왔는지 시간축을 맞춰봅니다. 특히 도시조가 송신종 원풍 연간과 고려 문종 36년, 곧 서기 1082년에 연결된다고 보는 해석은 그의 직계 선조들이 후 당부터 송진종까지의 활동한 시대적 근거로 볼 때 동도 시기를 역사적으로 고려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도시조의 본래 신분에 대한 추적도 이어집니다. 송조의 판상서 유창자 원부, 판영부 유술, 지편전 학사 유지, 시여사 유기 가운데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여러 사서와 족보의 기록이 서로 상부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름을 바꾸고 동국으로 건너온 뒤에는 하나의 인물이 여러 이름과 경력으로 분산되어 전해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증은 동도 전승과도 맞물립니다. 동도시조 문양공 유전의 고증 문헌은 임팔급과 설인경, 허동, 송규, 최호, 권직이 공덕수와 더불어 유전이 파락사로서 고려로 왔다고 설명합니다. 또 총석정 전승과 함께 동도 시기가 고려 문종 36년으로 추정된다고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또한 유전의 출생과 성품, 그리고 고려에서의 활동을 매우 자세히 전합니다. 유전은 중국 강소성 팽성현에서 서기 1051년에 태어났고 천성이 어질고 강직하며 구경과 천문, 지리학, 의학 복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학문을 갖춘 인물로 묘사됩니다. 송신종대에는 병부상서로 재임하며 지편전에서 환관이 대학 논의에 끼는 문제와 청묘취식법의 부당성을 극간하다가 간신들의 모함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동지칠학사와 함께 고려로 건너왔다고 서술됩니다. 고려에서의 삶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유전은 영일군 기계면에 처음 자리 잡았고 후에 영천군으로 옮겨 살았으며 고려 숙종 때 입조하여 후손들이 고려 정부에서 높은 벼슬을 지냈다고 합니다. 고려 예종은 그의 묘역에 전답을 하사했고 충순왕 때의 기록에는 거타군 북명천면 덕곡산하 계량동, 곧 오늘의 영천시 녹전동 비석촌의 묘와 사패지, 위토전 수송대 제실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시조의 묘소는 한동안 실전됩니다. 시조 문양공 사적을 찾다 문헌은 이 실전과 복원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여러 난리와 후손의 쇠잔으로 인해 묘소는 300년 넘게 잊혔고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기에 이르러 후손 인원과 상순이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1902년 봄 지석을 찾아내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이 지석 발견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지석은 묘가 시조 유전의 묘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신령군수와 영천군의 조사, 그리고 종중의 협의를 거쳐 1903년 3월 10일 무렵 봉군이 다시 정비됩니다. 1903년 3월 9일자 황성신문에도 보도되었고 정씨가 차지했던 묘역과 성물도 정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대 간 숭조 정신이 어떻게 회복되는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것은 유고의 복원입니다. 후손 세원은 경주 기계촌의 한 집에서 시조의 문집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낡은 폐고의 괴짝 속에서 죽간선생 일집을 찾아냅니다. 문집에는 많은 결손이 있었지만 남은 시가 134수에 이르고 서와 기도 일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세원은 좀 먹고 부스러진 유고를 하나하나 꿰맞추고 목판에 한자 한자 각자 하여 보존했고 이를 전해 1924년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 병관이 죽간공 문집을 간행하여 후세에 반포합니다. 이 문집은 도시조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문집과 시문의 목판은 당초 경북 영덕의 세원의 생가 제오정에 보관해오다가 지금은 제1편은 강릉 유시대 종회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목판은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 기증하여 보관해 오고 있습니다. 시조는 고국을 그리워하는 심정, 도덕과 절개를 지키려는 자세,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마음을 여러 시에 담았습니다. 따라서 유전은 단지 족보상의 시조가 아니라 학문과 절에, 그리고 후손 교육의 상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자료는 서로 다른 층위를 통해 하나의 결론을 향합니다. 공갑과 유루의 활용시 전승은 유씨의 상고적 뿌리를, 유범장의 고증문은 중국 사서에 근거한 상계의 실제를, 묘소와 지석의 발견은 도시조의 물적 증거를, 그리고 유고와 문집의 복원은 그 정신적 유산을 보여줍니다. 결국 유전이라는 인물은 신화와 사료, 전승과 복원, 중국과 한국의 역사 사이를 잇는 상징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일까를 역사적 사료와 고증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어받은 뿌리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바로 세우고 내일을 여는 힘입니다. 후손들은 선조의 절의와 학문,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본받아 흔들림 없이 서로를 지키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희망은 분명합니다. 잊혔던 것을 다시 찾았듯 흩어졌던 뜻도 다시 모을 수 있고 지켜온 이름은 더 넓고 밝은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각오는 전통을 자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근 반만년을 면면히 이어온 혈족답게 선조님들께 부끄럽지 않는 후손으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세계 인류